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까 이전 질문에 저희가 이제 우라늄 핵 에너지가 저희 핵심 테마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알게 된 건데요. 이제까지 ETF는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들이 주로 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 그 우라늄 ETF는 투자회사가 아니었고요. ETF, 그 우라늄 산업에 우라늄 전문회사가 ETF를 운용하는 전문기관으로 변모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ETF라는 게 워낙 이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아니 우라늄 산업에 워낙에 몸을 담고 있던 회사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어떤 투자 전문가보다 우라늄 산업에 대해 더 잘 알겠죠. 그런 외부 전문가들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력으로 변모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한 거겠죠. 이제 그런 성장, 어떤 질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 ETF가 이렇게 앞으로도 지금 매력적이고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주의점도 있겠죠? 당연히 있죠. 투자니까요. 네. 이 ETF에 투자할 때 주의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어떤 뭐 결함이라든가, 입에 담긴 좀 그렇지만 옵티머스라든가 라임이라든가 뭐 이런 사태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류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ETF라는 건 워낙에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전문가들이 2번, 3번 다 검증을 한 상품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그렇게 몇 번씩 검증을 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ETF도 아무거나 종목 넣는다고 해서 다 수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요.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손실 가능성을 줄이려면 결국 공부해야 되는 건데 어떤 포인트를 몇 가지를 해야 되느냐. 제가 ETF를 고를 때는 운용 보수도 중요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ETF가 표방하는 운용 전략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운용 전략이 실제 이 ETF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잘 구현이 되느냐. 그 구현이 되느냐는 얘기는 그 관련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느냐, 떨어질 때 뭐 방어를 하느냐, 그게 좋겠지만 뭐 빠질 때가, 그러니까 이 운용 전략이 추구하는 운용 전략이 시장 내에서 얼마나 잘 시연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운용회사의 운용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미국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운용사인데 직접 가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죠. 저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어떤 ETF를 고르면 ETF의 숫자 뭐 이런 거 다 이제 공개된 숫자로 검증을 하고 그 회사의 컨퍼런스 콜을 이제 앞으로는 할 생각인데 아직은 컨퍼런스 콜을 못 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운용회사 사이트를 들어가면요. 그 해외 운용사들은 되게 좀 하여튼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이트, 리서치 자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막 요새는 블로그도 많이 운영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들어보시면 이 친구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로 시작하는 독일계 뭐 유럽계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본다든가 주식을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낙관하고 좋게 본다든가 뭐 저도 근무한 회사였지만 핌코 같은 회사는 채권 플레이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경기나 이런 경제를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사인데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이 ETF라는 걸 발명한 회사입니다. SSGA 같은 이런 회사들은 시장을 굉장히 담담하게 봐요. 객관적으로 좀 마일드하게. 저희는 그렇게 추구하거든요. 그래야 밸런스를 유지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회사들이 발간하고 발표하는 이런 자료들을 뭐 영어니까 좀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재밌습니다. 꾸준하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자료를 꾸준하게 시간 내서 읽으시다 보면 이 하우스가 얘네가 보는 시장이 어떻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추구하는 ETF를 운용했는데 과연 이렇게 되는구나. 어느 순간 그런 게 오실 거예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지금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이 그 주식처럼 이제 ETF도 고를 때 이 그 우리의 그 투자의 방향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보는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또 이제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ETF에 대해서 이 ETF도요 한국 ETF 시장이 있고 또 미국 ETF 시장이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미국이 더 전망이 좋겠죠. 네. 그래도 또 질문으로 꼽아봤어요. 어떻게 둘이 다를지 네, 또 궁금해서. 네, 아까도 이미 좀 언급된 내용이긴 한데 네네, 또 얘기해 주세요. 일단 사이즈가 틀리고요. 네. 사이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되게 마음에 들고 되게 마음이 편한 ETF를 가지고 자문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되게 편한 거는 미국 시장이 편하다는 거는 운용 전략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요.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헤지펀드, 하다못해 주식과 채권과 각각 헤지펀드 이 자산군별로도 전략이 굉장히 다변화가 되어 있고 이미 검증된 운용사, 검증된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단연간 운용을 하고 있고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는 따로 검증 안 해도 그 하우스나 그 펀드는 검증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것도 주의할 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ETF도 그러니까 ETF도 이게 클로즈가 되기도 하고 다른 운용사랑 인수합병 되기도 합니다. 클로즈가 되는 건 미리 다 안내를 해주니까. 근데 이런 위험성은 우리가 ETF.com 같은 사이트 들어가시면 티커 같은 거 딱 찍으시면요.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지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사이즈 적은 것도 투자 안 할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0억 또는 200억 미만 종목은 당연히 안 봐야죠.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그러면 당연히 이런 위험들은 해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까 제가 220개 정도 운용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220개 운용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운용사별로 적어도 몇 개 이상의 운용 전략은 운용한다고 보면 운용 전략이 정말 한 1, 2천 개 될까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ETF 보면 운용 전략이 몇 개나 구분이 될 수가 있을까요? 되게 일찬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시장인 반면에 전략적인 다변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주식 일변도에 또는 어떤 큰 하우스의 어떤 그 전략에 따른 어떤 그런 거에 비하면 미국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현실은 맞는 말씀이시다. 사실 현실은 정확히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르면 다른 거, 부족하면 부족한 거 인정하고 그에 맞게 이제 또 투자 전략을 또 뻗쳐 나가야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또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ETF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까도 중복적으로 미리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이 24번 슬라이드를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운용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리서치 자료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용 성과는 당연히 과거에 어느 정도 성과를 시현했는지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운용 규모도 중요하죠. 운용 비용을 무시하지 마셔라. 운용 비용 중에 우리가 보통 펀드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펀드는 운용 보수가 있고 판매하는 회사가 가져가는 판매 보수가 있고 이 자산을 그냥 보관하는 수탁 보수가 있고요. 이걸 또 기준가도 계산하고 세금 계산도 처리해주는 일반 사무 보수가 있습니다. 갖고 가는 게 진짜 많다는 소리네요. 그런데 ETF나 펀드와 공이 이 네 가지 보수 플러스 매매 비용이라든가 그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자 설명서나 약관이나 펀드 안내 자료를 보면 그런 부대 비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펀드 오브 펀드 같으면 이 펀드의 이 네 가지 비용 외에도 편입되는 펀드에 또 보수를 내야 되겠잖아요. 이런 비용은 공개를 안 한다기보다는 보통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 사무보수만 나와 있죠. 이런 부대 비용까지 다 합친 개념이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해서 TER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TER을 꼭 살피셔야 돼요. 앞으로. 펀드든 ETF든. 근데 펀드보다 ETF가 조금 더 유망한 거는 ETF는 판매보수, 수탁보수 이런 게 없죠. 그냥 주식하고 똑같이 상장시킨 거기 때문에 운용보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운용보수 플러스 부대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ETF라는 거는 일반 펀드보다는 훨씬 회전율도 적고 매매가 그만큼 덜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대비용도 자연히 적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식 차원에서 그래서 ETF를 고르실 때 체크포인트 중에 적지 않게 중요한 게 운용비용 중에서도 TER을 꼭 보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배당도 중요하죠. 네. 배당 수준이 높냐 낮냐도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 운용 비용 배당 이런 거 수치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 ETF를 고를 때 ETF가 나쁜 ETF냐 좋은 ETF냐는 사실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이즈나 이런 기본적인 걸 고르시다 검증을 하시다 보면 이 ETF가 없어질 ETF는 이런 건 자연히 해지가 될 거고. 그럼 정작 중요한 거는 이 ETF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표방하는 운용 전략을 제대로 구현을 해내는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전략을 구사하는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정말 제대로 된 운용사인지.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운용사라는 의미는 형편없는 운용사 이런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막 그 펀지 사기 같은 뭐 이런 운용에서 하는 ETF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퀄리티가, 시장을 얼마나 잘 보고 시장을 얼마나 극단에 치우쳐서 막 스윙해가는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시장을 마일드하게 밸런스 있게 보면서 아주 옵티멀하게 잘 운용을 하느냐, 이런 성격을 가르시려면 운용 전략뿐만 아니라 리서치 자료를 간접적으로 활용을 하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용사에 직접 실사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미국 여행 간다고 해서 그 운용사가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리서치 자료 같은 거를 여러분 공부도 되시고요. 또 부가적으로 제가 뭐 체크포인트하고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그 외국사에 주로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영문 자료를 읽는 거하고 국내에서 물론 훌륭하신 애널리스트 분들 많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이 만든 국내 리서치 자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 이슈를 전달하는 거나 이슈의 어떤 해석해내는 뎁스 깊이라든가 또는 적시성이라든가 할 때는 해외 자료가 훨씬 빠르고 정확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도 할 겸 좀 삶의 지혜도 좀 함양을 할 겸 그렇게 공부도 하시면 자연스럽게 검증도 되시고, 아마 어느 순간 몇 개월이고 쭉 자료를 힘드시지만 처음에 힘들지 뭐 쭉 하다 보시면 또 금방금방 되거든요. 하시다 보면 이 회사가 이런 색깔이 있구나. 이래서 얘네들이 이런 ETF를 출시했고 운용을 하는 거, 이런 게 생기실 거예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게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ETF를 고를 때 이 ETF를 이제 발매한 회사들의 그 성향, 네. 투자 성향을 꼭 파악해 보시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것도 새로 한 가지 또 네네. 배웠네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ETF 투자할 때 저는 뭐 거의 뭐 운용 보수나 뭐 아예 수수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워낙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그냥 ETF 안에 뭐뭐 있나 구성 종목 있고 그냥 투자하거든요. 그래도 무방은 하지만 네네네. 그래도 우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제 돈도 중요하지만 고객님들 여러분들 그 힘들게 모으신 자산 또 불려야 되고 비용도 무시 못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또 혹시 저희 채널에서 선정한 종목들 말고도 안전한 ETF? 네. 혹시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ETF 같은 거 추천해 주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안전한 ETF라는 건 사실 없죠. 투자 상품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 네. 똑같은 변동성이 있게 마련이니까. 네네. 그런데 운용 전략이나 운용 스킴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25번 슬라이드에 RLY라는 ETF가 있고 GAL, 저희는 이제 가리라고 부릅니다. 가리라는 ETF가 있는데 공교롭게 이 두 개 다 SSJ, 제가 되게 좋아한다는, 뭐 좋아해서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SSJ하고 제가 연락하는 건 없고요. SSJ라는 회사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운용사이면서 ETF를 아예 발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또 자료도 아주 마일드하게 밸런스 있게 쓰는 하우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우스다 보니까 운용 자체도 아주 익스트림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된 전략이 로우 볼러틸리티, 포트폴리오 자체가 변동성을 낮게 유지하면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을 내자는 이런 아주 좀 밸런스 있는 이런 하우스거든요. 그런 하우스 중에 제가 이 두 가지는 이 RLI라는 ETF는 실물 자산들, 리얼 리턴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으면서 적당한 수익을 내는 그런 자산군 중에 자산 배분을 하는 자산 배분형 ETF고요. 옆에 가리라는 ETF는 말 그대로 아까 이 RLI라는 건 이제 대체 자산, 실물 자산 위주의 자산 배분이라면, 가리라는 종목은 이를테면 우리가 아까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이렇게 크게 대변하지 않습니까? 자산군 간에 일반적으로 동태적 자산 배분을 하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이나 입문하시는 분들이시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정도를, 둘 중에 하나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
운용 전략 자체도 아주 시장의 어떤 방어적인 그러면서도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고 제가 굳이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 이런 걸 캡처하고 붙여갖고 온 건 이게 이 운용회사의 운용 보고서거든요. 운용 보고서도 여러분 공부하시면 합니다. 이게 자세히 뜯어보시면요. key feature about the primary benchmark, about the secondary benchmark 사실 벤치마크 이런 건 굳이 큰 의미는 없는데 옆에 보시면 토탈 리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확대를 큐뮬리티브 리턴 나와 있고 애뉴얼라이즈드 리턴 나와 있고 인덱스 수익률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면 큐뮬리티브 영어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인터넷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큐뮬리티브 리턴 찍어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씩 찾아가시는 거에 되게 재밌어요. 희열을 느끼시라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의 인사이트가 하나씩 쌓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요. 수십 년, 이 회사는 300년 된 회사거든요. 수십 년 동안 경험치에 쌓여서 꼭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너무 좋고 이런 걸 한 번씩 쭉 하시다 보면 이거 말이 영어지 별거 아닙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투자 용어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찾아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시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왔습니다. 네. 추천 감사합니다. 네.